이렇게 시행이 되게 될 경우에 추후에 역전세가 반드시 발생될 소지가 매우 클 겁니다. 임대인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임차인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아예 폐지될 수 있는 수순으로 넘어가거나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에 대한 의무가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13년 1월 달에 제작했던 강의 영상 중에 2015년, 2016년에 대한 부동산 전망을 미리 예측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형식으로 설명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의 내용은 2013년도에 평균적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반등 상승돼서 정고점 대비 80에서 85% 수준까지 상승되고 정고점까지 회복되는 아파트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또 2024년에 추세적 방향의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밀어내기 분양이 시작되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본격화할 거다. 그리고 2025년도에 입주 물량에 대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강남적 일대에 역전세가 발생될 소지가 매우 클 거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있는 핵심적 일대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입주 예정일로부터 전입기간이 입주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만 전입하는 쪽으로 그 기간을 유예해 주겠다라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타협점을 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될 경우에 추후에 역전세가 반드시 발생될 소지가 매우 클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예전 강의 영상을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 여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자, 시민단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투기조장법이라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 여당과는 달리 원칙과 현실의 적합성을 모두 고려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실수요자를 보호하지 않고 투기의 문을 열어준다는 비판은 잘못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원내 관계자는 3년 유예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 중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제가 2013년 1월 22일 날 제작해서 송출했던 내용입니다. 자, 요 당시에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었냐면, 2023년 상반기에 집값은 하락할 거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에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 동반 반등 상승될 거다. 실제로 뭐 2023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통계상 집값이 하락했었죠. 그래서 22년부터 하락 기조 속 일시적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이 23년 상반기라고 했고, 그리고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에 다시 추세적 방향의 상승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전고점 대비 평균 80, 85% 회복될 거고 1급지에서는 신고가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강남 일대 밀어내기 분양 속도가 높아질 거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맞춰서 선분양이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특히 강남 4구에 5만 5천 가구의 입주 물량들이 이제 공급 예정인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 당시에 착공 및 철거 중에 있는 아파트가 있었지만 우리 통계 지표에는 집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제가 미리 말씀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25년, 26년에 강남 일대 하락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대세 하락장 진입 구간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대내적 요인으로 이제 악화될 시점이 있는데, 입주 물량에 대한 여파, 미분양 여파, 그리고 역전세에 대한 여파가 반드시 발생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하방 경직성을 약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2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다시 역전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뒤에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2021년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한 아파트부터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다라고 하더라도 21년 2월 19일 날 주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한 아파트부터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2024년에 입주한 아파트는 이제 실거주 의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가 가장 중요한데 주변 시세에 80% 미만으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그러면 3년입니다. 그리고 80에서 100% 수준에서 분양가가 산정된다? 그럼 2년 필수적으로 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 자, 공공도 주변 시세의 80% 수준은 5년 거주를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80에서 100%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3년 정도 거주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매 제한도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강남 3구 용산 지역 일대는 3년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매가 아예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강남 4구라고 지칭할 수 있는 강동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둔촌주공이 이렇게 실거주 의무가 적용받는 아파트인데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밀 억제 권역에서 1년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둔촌주공에서는 전매가 나중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한번 보면 이 전입 기간이 언제까지냐? 최초 입주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분양은 입주를 최초로 하기 때문에 처음 입주한 시점에서부터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은 실거주 의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분양잔금을 치를 때 어떤 형식으로 잔금을 치릅니까? 잔압하는 경우가 있죠? 100%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분양잔금 대출을 통해서 잔금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금 여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자금 융통이 추후에 될 수 있는 분들은 또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잔금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현금이 없거나 또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는 수분양자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잔금을 대체해야만 하는데 무조건 최초 입주일로부터 전입기간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입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실거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할 경우에는 어떤 불리함이 있냐? 첫 번째,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오거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형. 또 두 번째, 수분양자의 민간 같은 경우에는 수분양자 재산을 시행사가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공공분양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LH에 매각이 됩니다. 굉장히 임대인 입장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될 거다. 따라서 임대인은 지금 분양잔금을 치르는 데 있어서 현금 또는 대출을 이용해서 잔금을 치러야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지금의 현재의 상태이고 전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현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실거주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수분양자의 재산이 이제 강제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소송으로 넘어갈 거고, 공공분양은 LH에 매각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양잔금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분양을 해지하고 싶어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해제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대다수 이제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계약금만 지급했다면 이제 중도에 계약 해제를 시킬 수 있겠지만, 중도금까지 납부하신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계약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인, 친인척들에게 이제 자금을 좀 융통해서 잔금을 치러야만 하는 이런 좀 약간의 고통스러움이 남겨져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임차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 전세를 주지 못하고 전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갈 거고, 그러면 전세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도 불리하고 임차인한테도 불리함이 작용되는 게 지금 현재의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 개정이 된 건 아니지만 개정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작용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타협점을 본 게 요 전입기간을 최초 입주일이 아닙니다. 최초 입주일에서부터 3년 이내로 지금 현재 타협을 본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만약에 가게 될 경우에는 분양잔금을 다행스럽게 현금 또는 대출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전세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우선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자, 만약에 임대인이 이제 최초 입주일에서부터 3년 이내에만 전입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어떻게 성사해야 되냐. 전세계약 2년 또는 2+1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먼저 바라보면, 임차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3년 이내에 임대인이 들어가야만 하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2년 체결하고 퇴거를 해야만 하는 요건인데, 이렇게 수용하고 계약하는 임차인이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2+1, 3년 있다가 퇴거를 해야만 한다? 쉽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원래는 전세계약 어떻게 체결하죠? 2+2로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2+2 계약 갱신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권. 근데 이 갱신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무조건 2년만 거주하다가 퇴거를 해야만 한다. 집주인이 전입하겠다라고 통지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퇴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전세 가격을 낮춰야만 하는 요인이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4년을 거주할 의무가 있지만 2년 또는 3년만 거주를 하는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거고, 요게 이제 주변 시세에 영향을 크게 줄 거다. 크게 줄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돼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추후에 지금 만약에 둔촌주공이 12,000가구입니다. 우리 개포동 지역 일대에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아파트가 약 7,000, 거의 한 30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전세로 나온 물량이 약 44%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의 44%. 따라서 추후에 그렇게 진짜 전세 시세, 전세 물량들이 많이 대거 쏟아져 나온다면 둔촌주공의 전세 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수요가 여기로 또 집중을 해서 주변 시세가 또 더 빠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시세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전세 가격을 무리하게 높인 분들은 추후에 또다시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다. 그래서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둔촌주공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메이플자이, 또 뭐 잠실 미성클로바, 뭐 여러 아파트들이 줄지어 나올 텐데, 그런 아파트들의 또 물량의 여파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자,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보면,
자, 계약갱신 청구권이 2+2입니다. 근데 2년 또는 2+1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될 경우에 계약갱신권과 충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임차인이 갱신권을 활용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자, 임차인의 갱신권은 언제 효력이 발생됩니까? 전세 만료되는 시점에서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지만 갱신권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지 않는 2+1으로 계약한다라고 하고 특약사항에 명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효력은 언제 발생되냐면 전세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만 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나중에 추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요 기간에 나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할 겁니다 하고 통지를 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2+2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임대인은 엄청난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임대인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임차인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런 혼선이 발생되고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에 이제 시장 자체가 다시 하락 기조로 갈 수 있는 구간이 2025년 이후부터는 본격화된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자, 따라서 저는 지금에서부터 2년에서 3년 안팎에 다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론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매우 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요 또한 마찬가지 폐지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2, 3년 뒤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가서 난 또다시 실거주를 못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2, 3년 뒤의 모습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예 폐지될 수 있는 수순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에 대한 의무가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그래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정책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다시 3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3년 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추후에는 제가 봤을 때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폐지론이 발생이 되거나 아니 실제로 폐지가 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 그 주변에 있는 또 전세를 주고 있는 계신 분들은 역전세를 반드시 조심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에서는 임대인분들 추후에 문제는 조금 더 걱정거리는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벌써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